당당이 당당 당당이 당당이 볼까? 엄마 씻고 올게. 기다려. 밥은 매일 주시는 건가요? 네, 매일 주고 있어요. 매일 한 번 주고 있고요. 밥을 주기 전에는 혹시나 고양이를 해치는 분들이 나쁜 물질을 묻힐 수도 있어서 다행히 공구천이 바로 옆에 있어서 이렇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고양이 치아 간식 통인데요. 요거를 재활용해서 이걸로 밥을 이제 일정 분량 주고 있고요. 호심이랑 나눠 먹어. 먹어. 얘가 당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겁이 많아서 당당하게 살으라고 당당이라고 했는데, 당당이랑 호기심이 많아서 호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라고 하고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에만 거주를 하다가 이곳 옥천으로 귀촌을 한 지는 5년 됐습니다. 길고양이 출신인 고양이 4마리를 모시고 있는 집사이자 글쓰고 영상 만드는 프리랜서입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밥을 주는 고양이들의 이제 급식소가 있는 곳인데, 동네 고양이들을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게 되면서 이제 길고양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관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동네를 그렇게 삶을 정주하지 않았거든요. 이사를 많이 다니고, 어렸을 때도 아버지 정근으로 인해서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좀 정주하게 되고, 이 길고양이들이 다니는 동선에 따라서 다니다 보니 동네도 더 알게 되고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좀 고민들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길고양이가 좀 더 살기 편할까? 나도 살기 편할까? 장애인분들과 노인분들이 살기 편할까? 결국 같은 맥락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좀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10대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갖게 된 거는 부모님이 일단 뉴스를 무조건 보게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사회 참여적인 어떤 성격을 좀 갖고 성장을 하게 됐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내려왔던 2018년 7월, 8월이 한국이 110년 만에 최고의 폭염과 가뭄을 겪었던 해였어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직장은 또 농촌을 방문하는 일이었어서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충격들을 겪기도 했고, 그래서 삶을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구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사러 오신 거예요? 직매장은 보통 제가 2, 3일에 한 번은 꼭 오고요. 주로 채소들을 구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쌀에 섞어 먹을 곡물 이런 거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오늘 뭐 사실 건데요? 오늘은 일단 채소 위주로 살 거고요. 좀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좋아하는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1,900원입니다. 그렇다면 2개를 구입하겠습니다. 매일 가격이 달라요? 거의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을 때도 있더라고요. 시세라는 게 있으니까요. 고구마 다 사죠. 우와. 예. 코코마.
고구마는 하나 사야겠습니다. 황금 고구마라고 되어 있네요. 멀지 않은 공부 거네요. 고구마는 뭐 해서 드시나요? 아, 쪄서 먹어야죠.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기엔 그냥 저는 다이어트에 상관없이 먹습니다. 제가 즐겨 먹는 치아바타입니다. 이거는 파스타랑 같이 먹으면 좋고요. 저처럼 비건인 사람한테 정말 딱인 빵입니다. 요 빵이 뭐 우리밀 뭐 그런 거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우리밀 치아바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밀 빵은 뭔가 좀 달라요? 식감이? 아무래도 일단 안심해서 먹을 수가 있고 좀 고소하고 좀 쫄깃하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약간 다 데워 드셔도 좋고 저는 그냥 뜨거운 파스타에 그냥 같이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탄소를 줄이는 제 생활 습관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를 최대한 비우는 거거든요. 근데 냉장고를 비우는 것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당연히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서인데 그러기에 가장 또 좋은 것이 제철 먹거리를 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 가면 워낙 제철 먹거리 식재료가 잘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저는 채소류를 좀 많이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채식을 하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육식을 먹지 않으니까 불을 쓰는 게 줄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이 여름에도 좀 더 선선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을 할 때 저장 음식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좀 계산을 해서 해 놓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옥천에서 5년을 살았으니까 어떤 작물이 이 시기에 좀 더 저렴하고 많이 나오는구나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 맞춰서 미리 뭐 구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이는 이때 좀 저렴하지, 그래서 이제 장아찌를 해 놓고, 깻잎 이런 거 요즘 한참 나올 때야, 그럼 미리 계산해서 장아찌를 담궈 놓고, 이런 식으로 좀 계획적인 소비가 지금 굉장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 계획적인 소비는 먹거리도 포함되고 그 외에 뭐 음식 의류라던가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일단 옥천에 내려와선 저는 옷을 구입하는 건 확실히 줄였어요. 예, 이것만 해도 지금 한 5, 6년 입은 옷이고요. 옷은 가능하면 좀 리폼해서 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계획적인 소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모를 해요. 예, 그리고 제가 구입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모든 걸 구입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산품들도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협 매장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들, 이 직매장에서 구입할 것들, 그 다음에 공산품 마트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사실 옥천에서 살다 보니 없는 물품이 많아요. 특히 이제 길고양이 관련된 물품들은 더더욱 그래서 정 어쩔 수 없이 택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물품들. 그래서 이거를 쭉 리스트업을 항상 합니다. 냉장고 앞에 이렇게 붙여 놓는데요.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매일 구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산품 마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액을 더 쓸 수밖에 없어서 한 2만 원, 그 다음에 로컬푸드 직매장은 1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제한을 제 자신한테 둬요. 그러면 보통 그거보다 더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버짓을 한 20% 이내 정도로만 예산을 두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점점 소비가 줄어요. 예, 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한 3년을 연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좀 돈도 아무래도 나가는 것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제 옥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농촌 지역이고, 또 장점은 대전이라는 대도시가 옆에 있다는 것도 솔직히 장점이긴 해요. 제가 이곳에 내려왔던 이유도 사실 옥천에서 제가 뭔가 먹거리라던가 생활 활동이라던가 거리가 되지 않았을 때 대전에서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제로웨이스트라던가 그다음 비건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과 그다음에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트워크 형식으로도 구축이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참여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홍보를
돕는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비건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부담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 행사에 참여해서 좀 더 정보도 많이 얻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박소영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길고양이 때문에 관심을 이제 동물권을 갖게 돼서 이제 비건을 시작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의 어떤 일종의 방해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약간 울분을 이렇게 터뜨리시면서 쓴 대목입니다. 단지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한 것뿐인데 이상하게 자주 외로웠다. 사람들은 나의 변화를 변화하지 않는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더욱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의 공장식 축산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 시스템에 더는 기여하지 않겠다는 나의 고백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태도였다. 그러나 실천이 어렵다는 이유로 암조차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 알았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했다. 아니, 적어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을 비난하지는 말아야 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지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 이런 생각만 하기보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좀 더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지 좀 더 실천을 하기에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오늘 하는 것이 내일에 좀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라도 하신다면, 저는 그게 모여서 우리 5천만 인구잖아요. 한국만 봐도. 한국 사람들 5천만 명이 정말 텀블러를 하루 종일 쓰기만 했는데도 저는 플라스틱이 엄청나게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로 좀 더 바꿔 나간다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나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천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단체라던가 생협에서 제안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실천들도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 저는 또 제안 드리고 싶은 건 각 지자체나 기업들이 하는 일들을 살펴보시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SNS가 굉장히 발달을 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견을 소비자로서 직접 이야기를 하신다면 고객이기 때문에, 주민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기업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리플 한번, 그다음에 민원 한번 이렇게 넣으시면, 그리고 그분들이 또 성심성의껏 보통 피드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도 들어보시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